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CJ 대한통운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33주 시장에서 돋보이는 매력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이 더 운반 고객사가 20배나 증가했다는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상향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는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차트 함께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소폭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볼 수가 있을지 그리고 어떠한 대응을 전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오픈 당시에 이 더 운방 같은 경우에는 이 150여 곳의 고객사 수였는데 현재는 약 3,000개로 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차 주도 4만 명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철강사와 철강사 미들마일 물류 협력을 나서는 등 이 대기업 계열의 화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과연 어떠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물류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과거에는요, 화주, 주선사, 운송사, 차주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선사들이 정보를 독점을 하고요. 차등 운임을 적용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더 운반은 화주에서 차주 직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중개소를 없애고요. 투명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운반을 이용하는 화주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 운임을 평균 5%에서 15%가량이나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운반에 대한 인기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차주 친화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요되었던 운임 지급 시기를 하루로 단축을 하는 등 이런 이길 지급 서비스를 최초로 선보이면서 긍정적인 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더 운반차주 어플리케이션 iOS 버전을 개발해가지고 애플의 모바일 기를 사용하는 차들에게도 좀 서비스를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객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 가능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요, 신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더 운반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러한 시장 굉장히 큽니다. 이 물류 업계에서 중간 물류 시장 규모를 약 33조 원, 굉장히 큰 규모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모빌리티가 카카오티 트래커를 그리고 이 팀의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팀의 화물을 출시를 하면서 화물 시장의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객이 20배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더 운반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좋은 실적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지켜봐야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커머스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 보니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우려가 좀 반영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동량 다수에 대해서 이 배송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 시커머스 플랫폼에 품질 논란이라던가 아니면 규제 논의에 따라서 좀 많이 악영향을 끼치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시커머스의 이 성장 기대 둔화가요, CJ 대한통운 내에서 영향을 주고 있는데 특정 플랫폼과 좀 무관하게 이커머스 시장은 우상향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굉장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엔데믹에도 불구하고 이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과 거래액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이렇게 큰 폭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14.6%인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요. 하지만 현재는 이러한 성장세가 소폭 주춤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 환경을 더욱 치열해진 상황으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쇼핑 플랫폼의 가격이라던가 서비스의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과 그로 인해서 이 CJ 대한통운의 반사수혜가 지속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CJ 대한통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신세계와 CJ 간의 업무 협약 같은 이런 비율화, 비용 효율화 이런 면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차별화를 위해서 플랫폼 업체들의 물류 아웃소싱 트렌드를 방증하는 좀 좋은 예시다라고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더 운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 향후 긍정적인 포인트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지켜봐야 되는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계속해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앞서서 이렇게 이평선 11선에서 좀 저항을 받은 흔적들이 보였는데 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10일과 20일 이평선 위에 안착을 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이제 2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기대감이 증가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저희가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가 있습니다. 저항과 지지를 받았는데 차트를 소폭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은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대를요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부분대를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적인 측면도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일단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고 전에 지지와 저항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라인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근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대가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안전한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라고 여러분들에게 소폭 설명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CJ 대한통운의 더 운반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이커머스로 인한 수혜적인 부분까지 함께 지켜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